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 강의를 맡게 된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팁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거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났지만, 어찌됐건 뭔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모토는 함께한 시간은 결과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모토이고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화학원이 중요한 이유, 뭐 이런 화학원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내신 반영 비율 때문인 거죠. 투 과목이 ABC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제일 높은 단계의 과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원이 중요하다는 건 뭐 누구든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시 및 정시 준비. 그렇죠. 정시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대 발표상으로,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물리원을 이수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물리원을 한 친구하고 좀 구별을 두겠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화학원은 굉장히 많은 파트에서 그런 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개요 화학원은 뭐 익히 아시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몰이라는 개념과 여기 몰이라는 개념과 화학 반응식, 그다음에 농도 이런 개념. 첫 번째 단원 즉 1학기 중간고사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땡고, 그러니까 자사고인데요. 땡땡고처럼 한 학기 집중 이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 2부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에는 여기가 1학기 기말고사죠. 1학기 기말고사는 상대적으로 일부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점수를 딸 수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1학기 중간고사에 성적이 좀 안 좋으면 기말고사를 가지고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에는 주로 1부를 위주로, 그 다음에 3, 4부 중에서는 4부를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 그러면 전부 다 쉬우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 성질이나 이런 건 학생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처럼 평이한 난이도로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 이게 남학생들 중에 분자의 구조, 그 다음에 특히 뭐 이과 여학생들 중에 어떤 특정 부분, 이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길 또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부터 잡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됐건 시험 대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4부 역동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다시피 중화 반응이라든가 산화환원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기말고사이고요. 학생들이 여기서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것을 자기도 이제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에는 1부와 4부,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기간에서도 2부나 3부를 빨리 익숙해지면 1부와 4부를 집중적으로 좀 더 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이끌고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흑공과학은 예, 현실적 난코스죠. 네, 현실적인 난코스입니다. 여기에까지 시간을 들이기에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더 빨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고요. 자,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원리 이해입니다. 모든 문제가 자기가 풀어본 문제이다. 그럼 좋겠는데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원리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도 원리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풍부한 예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숙련시키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영수 공부를 하고 이과 공부를 하면서 거기까지 막 숙련도를 높이고 막 이러기 되게 어려우니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을 연결을 해서 이 수업 시간 내에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컴팩트하고 집중적인 예, 그런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리 부분은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관리 부분은 온오프라인 클리닉과 그다음에 학생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시다시피 3부의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부나 4부는 모든 학생이 다 어려워하지만 2부의 주기적 성질이나 3부의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엔 그것만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공부 제한을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맨날 간섭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이제, 자아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부 방식을 제한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 친구의 문제점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꾸준히 노트 필기라든가 또는 문제를 풀어온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대부분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겨서 또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테마별 집중 문제 풀이도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양적 관계는 한두 문제 풀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반복해서 몰 개념도 아주 쉬운 개념부터 숙련도 그 다음에 아주 응용되는 문제들까지 그렇게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 이온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 교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비상 교과서를 기준으로요. 천재 미래엔 동화 교과서를 조금씩 참고를 하고 있고, 이제 뒤쪽에 학교별 분석에서 보시면 이게 꼭 필요한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필요한 학교도 있냐면 모의고사 기출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EBS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기출은 연습을 위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본교재와 본교재의 개념학인 기본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 그 다음에 서술형을 많이 심각하게 점수를 많이 깎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온오프라인 클리닉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 온라인 클리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제가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이야기하듯 소설 쓰듯이 쭉 써내려 가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도 안 되면 네 전화도 합니다. 네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카톡을 이용한 또는 유튜브를 이용한 복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기초부터 개념까지. 왜 기초부터이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겁니다. 1번부터 25번까지의 내신 문제가 있다면 또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수능 문제가 있다면 희한하게 1, 2, 3번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위권에서. 그럼 이 상위권 친구들은 최상위권으로 가거나 100점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보면 그 친구가 처음부터 기초를 안 해요. 기초를 할 때 굉장히 뭐 OX 문제라든가 단답식 문제라든가 풀어오라고 그러면 안 풀어오고요.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 없나요? 선생님 새로운 문제 없어요? 어려운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기초가 쌓여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들한테 더 중요한 거 기초입니다. 그 두 번째, 중위권 학생들.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를 안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에 제일 중요한 건 기초부터입니다. 즉, OX와 단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X와 단답식 개념 확인 문제, 실전 문제까지 숙제가 나가겠는데 숙제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자, 그날 복습하시고요. 다른 날 숙제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해요. 이거 안 지키고요. 그날 복습하고 바로 그날 숙제 풀어서 뭐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아온 친구들이 시험 보면 83점 초반 이런 친구들 진짜 매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자꾸 주지시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에 막 빠져들어서 저는 이 문제가 몰라서 이 뒤로 숙제를 못했어요. 뭐 이런. 변명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학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숙제 요령 중에 중요한 건 무조건 별표 해오기예요. 문제를 읽었는데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읽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문제를 읽고 모르겠다. 그럼 별표. 그러면 그 별표를 제가 해결해 드림으로 인해서 일단 압축된 시간 안에 우리한테 주어진 압축된 시간 안에 그 내용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끝낼 수 있다. 네. 자, 다음 개념을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이런 내용 없어요. 단위 죄송합니다. 단위 땡땡당 네모네모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 단위 땡땡당 네모네모는 뭘 하라는 뜻이냐? 땡땡분의 네모네모를 하라는 얘기예요. 즉 네모네모를 땡땡으로 나누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풀이를 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수업을 하고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단원으로 그러니까 문제풀이 주로 넘어가서 그 주의 문제풀이 주간에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을 추가로 공부하는 화학이 좀 그런 면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기본 개념을 풀어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공부해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뭐 그런 게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풀이 순서 제가 그랬죠? 빈칸 꼭 풀어오셔야 됩니다. 암기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OX 문제, 이건 5개념 체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2, 3, 4번 중에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 1, 2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풀고 성취도 향상을 하면 실전 문제를 가지고 등급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대비 교재는 그래서 본교재가 있습니다. 핵심 코어고요. 핵심이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풀 그리고 그 다음에 내신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먼저 푸는데 그때 킬러 문항은 빼고 모의고사 기출을 풀죠. 이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빼고 모의고사를 풀고
내신 기출을 풀고 킬러 문항을 나중에 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 고입니다. 자사고. 네, 수능 특강이 부교재입니다. 수능 특강 자체가 부교재. 어머,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수능 기출 문제 나오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안 한 것에 차이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다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점수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수능 특강입니다. 2학년 내신이지만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교과서 실험 탐구 내용이 나오고요. 시크릿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 대비 직전에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해드려봐야 의미가 없어서 시험 대비 직전에 또 설명회를 통해서 이 시크릿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네, 일반고 많으시죠? 네. 대표 개념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사고와 일반고는 어떻게 보면 교재를 선정할 때부터 마음가짐이 좀 다르죠.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표 개념에 충실한 게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교과서 실험 문제들이 자사고 실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교과서 실험을 좀 충실히 잘 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 모의고사가 나온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고는. 네, 고의 모의고사가 나온다는 특이한 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크릿 코드인데 나중에 일반고 시크릿 코드가 하나 있어요. 네, 뭔지 막 떠오르시나요? 학생들 중에는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일반고 시크릿 코드는 또 시험 대비 직전 설명회에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긴 시간입니다.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도 나올 거고요. 제가 수업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과 성취도를 올려가는 그런 좋은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